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로버티스사와 또 담당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엔테레스트로의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심부전 이외에도 고혈압까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히 드리고요. 엔테레스트 약제 같은 경우는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심부전을 있는 중심 치료제, 또 심장과 콩팥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근거 기반의 정밀한 치료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고혈압의 역학과 그 다음에 엔테레스 이 약제의 기전, 고혈압 조절의 효과라든지 이 약제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학을 보시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의 사망률과 유병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한 14%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진행되게 되면 결국은 심혈관계 질환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은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시력 저하, 심장 손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 혈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가진 환자에서의 그 코모비티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만성 콩팥병이 거의 4배 가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가진 환자에서 조절 정도를 보시게 되면 특히 의료기관 이용률은 한 88% 정도 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지속하는 퍼센트는 62%, 조절되는 정도는 한 40%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60%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가 조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는 추정되는 것들은 한 1,300만 명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절률은 한 59%, 58%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30% 정도인 1,300만 명이 고혈압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절률은 60% 정도 됩니다. 특별히 그 약제는 엔지오텐신 타산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고혈압 약제 처방 변화를 보시게 되면 현재는 역시 엔지오텐신 타산제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일본의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엔테레스트로 아르니가 새로운 치료약제 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만성 콩팥병 상황을 보시게 되면 고혈압 환자의 9명당 1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되어 있고요. 만성 콩팥병 가진 환자의 고혈압 환자 숫자가 거의 한 40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가진 환자에서의 고혈압의 프레버런스를 보시게 되면 한 90% 가까이 되고요. 특별히 만성 콩팥병과 고혈압의 그 상관관계는 당연히 위험인자로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기 심부전의 위험인자 역시 당뇨가 가장 1등이고 그 다음에 고혈압입니다. 결국은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하는 팩트시트를 보시게 되면 2024년을 기준으로 말기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 투석하는 가장 흔한 원인 당뇨고 2등이 고혈압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조절을 통해서 콩팥병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기 콩팥병 원인에 대해서 당뇨가 1등, 그 다음 고혈압이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만성 콩팥병이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과 고혈압이 서로 관계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영향을 미쳐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1980년대 로즈가 보면 로즈라는 분이 혈압을 낮췄을 때 위험보다 이득이 큰 것이 증명된 수치로 알려져 있고, 2017년도 AHA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혈관계 위험성이 상승한 자를 고혈압 기준으로 정의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기준 잘 아시거든요. 진료실 혈압 같은 경우는 140, 90, 가정혈압은 135,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1800년대 근무하던 모하메드라는 분이 의사가 고혈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기술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고 주요 기관에 영향을 주는 개념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이게 질병인지 생체 자연 현상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레밍 스터디에서 160에 95 이상을 고혈압을 정의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이후에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JAC4 1988년까지 보시게 되면 88년이 되었어야 수축기와 이완기의 고혈압의 정의가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는 실제로 수축기 고혈압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혈압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엔테레스토, 요 아르닌 약제에 대한 기전과 그 다음에 혈압에 대한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중요 이 약제를 썼을 경우에 심부전 조절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령 환자와 위험 인자가 많은 환자에서 좀 서로 다른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테레스토 같은 경우는 NEP였죠. ARB 작용을 동시에 통해서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스 매개 혈관을 수축해서 혈관 확장, 항비대, 그 다음에 나트륨 배설 효과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코비트릴이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를 증가시키고 발사탄이 라스를 찾아내 가지고 혈압도 낮추고 그 다음에 혈관 확장, 이뇨, 항섬유 효과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혈압을 조금 낮췄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 심혈관계 진화라든지 뇌졸중의 사망률을 상당히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혈압의 조금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스프린트 스터디 보시게 되면은 인텐시브한 혈압을 낮춘 그룹에서 실제로 환자 예후가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요. 특히 엔테노스트 같은 경우 이 약제를 썼을 경우에는 올메살탄에 비해서 실제로 시스톨릭 하이퍼텐전을 잘 낮춘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혈압도 잘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혈압도 올메살탄보다 잘 낮추었고 합병증도 크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테레스토 관련된 삼상 연구, 아시아에서 올메살탄과 비교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수축기 혈압에 대한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센셜 하이퍼텐전과 조절되지 않는 이센셜 하이퍼텐전이 있을 때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24시간 혈압을 전반적으로 잘 낮춘 효과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낮춘 효과가 그 다음 목표 도달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엔테노스톨 같은 경우 듀얼 액션 두 가지 약제 네프릴라이신을 억제하고 그 다음 라스 블로케이드를 같이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 조절도 잘 되고 ARB에서 훨씬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엔테레스토의 임상적인 만성콩팥병에서의 엔테레스토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 보고를 보시게 되면 추정 사고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면서 요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시오가 30 이상이거나 60 미만이면 경우를 만성콩팥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성콩팥병과 고혈압 같은 경우는 서로 굉장히 연관이 되었다는 걸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만성콩팥병과 고혈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심혈관계와 콩팥 이벤트, 콩팥 기능 감소에 대한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에 만성콩팥병이 동반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 콩팥에 대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혈압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인텐시브한 고혈압 조절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콩팥 기능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기능의 약화를 아주 더디게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 조절에 대한 목표를 도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초기에 만성콩팥병 초기에 했을 경우에 후기보다는 훨씬 목표 조절이 잘 되었다. 그 초기에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의 조절이 타겟 레인지에 오랫동안 조절될 경우에 만성콩팥병으로 진행되는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약제 사코비트릴 같은 경우에 이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발사탄하고 같이 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EP를 억제하는 효과와 ARB를 억제하는 효과가 같이 있어서 바조다일레이션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혈압도 낮추고 혈관 확장, 항섬유 효과를 함께 나타내는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프릴플릴 같은 경우는 콩팥에 대한 효과를 보시게 되면 글로메룰러 아테리를 수입성 소동맥 아테리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수출성 세동맥을 수축시켜주고 그
그다음 메산지알셀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제 엔테레스를 사용했을 경우엔 유로호르몬al 밸런스도 있어서 라스도 낮춰주고 GFR도 증가시켜주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된 하펠류의 환자의 경우에는 니단평신의 엔테레스토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엔테레스토를 했을 경우에 사고체혈과 콩팥 보호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날라프릴에 비해서도 EGFR 감소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CKD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또 사고체혈과의 감소를 아주 적게 하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엔테레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CKD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심혈관계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곤스타드의 GFR 체인지도 보시게 되면 GFR을 아주 더디게 만드는 발사탄에 비해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리날 아웃컴도 실제로 투석에 가는 효과 정도라든지 GFR 감소 정도가 적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테레스토 같은 경우는 24시간 혈압을 아주 일정하게 잘 조절되는 효과가, 특히 밤 동안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테레스토 사용했을 경우에 일주일 내에 혈압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CKD 3, 4단계 같은 경우는 알부민 감소 정도로 15%까지 줄일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테레스토 같은 경우는 투석하지 않는 만성콩팥병 3에서 5단계 환자에서도 혈압을 잘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가진 만성콩팥병 4, 5단계 환자에서 엔테레스토가 콩팥에 대한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알부민 프로테인 감소 정도를 줄인다든지 혈압도 잘 조절되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엔테레스토 했을 경우에 초기 얼리 프로테인유래를 가진 얼리 프로테인유라식이나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CKD-CG의 혈압을 잘 낮춰주는 좋은 효과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저항성 고혈압, 보통 이뇨제를 포함해서 작용 기전에 따른 고혈압 약을 3가지 이상을 복용할 때를 보통 저항성 고혈압이라 합니다. 이때 이 약제를 투여했을 경우의 효과를 보시면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뇨제를 추천하지만 일렉트로라이트를, 전해질을 잘 모니터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하이퍼칼레미아 리스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스블로키드 사용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스피로락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말기 신부전을, 말기 콩팥병 가는 것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역시 그 고칼륨혈증의 위험성을 잘 모니터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A 미네랄 코티코이드 아고니스트를 사용해서 신부전을, RNA를 사용해서 신부전을 치료할 경우에 하이퍼칼레미아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보시는데 고칼륨혈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엔테레스토가 MRA를 컨비네이션을 사용했을 경우에 포타슘 감소, 포타슘을 잘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심한 에날라프릴에 비해서 심한 하이퍼칼레미아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을 가진 이익성 프랙션이 보존된 페퍼의 경우에도 페퍼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의 존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리스크, 그 다음 환자의 예후를 좋지 않은 위험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특별히 에날라프릴 이 약 엔테르토를 사용했을 경우에 수축기 혈압을 잘 감소시키고, 특별히 미네랄 코티콜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저항성인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항성 고혈압에서 효과에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오피스 앰뷸레이터리 BP를 둘 다 아주 의미있게 저항성 고혈압에서 잘 감소시켰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엔테레스토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추정성 사고체혈 저하 단백뇨를 상당히 줄이고 콩팥 기능을 보호하고, 그 다음 미네랄 코티콜 리셉터 아고니스트 병행 시에 고칼륨 혈증 위험도 낮추고 저항성 고혈압에서 아주 우수한 혈압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테레스토 급여 기준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통상은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 이익성분의 40% 미만인 환자에서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7월 1일에 적응증도 확대되어서 고혈압도 엔테레스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항성 고혈압이 있으면서
그다음 페프, 이지증 프로젝션이 보존되는 78세 여성일 경우에 실제로 암노디펜과 발사탄, 그 다음에 이뇨제이드 병행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그 야간 시스톨릭 BP가 상승하는 상황이에요. 엔트레스트를 투여한 이후에 감소되고 시름 크레아틴 변화도 없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ACE 이니비터와 MRA에서 포타슘 상승이 계속 포타슘이 올라갈 때 64세 남성의 reduced ejection fraction을 동반한 하펠류를 동반한 남성이 되겠습니다. 엔랄라프렐과 스피로락 통해서 포타슘이 5.6에서 5.8로 MRA를 감량이 계속 반복했는데요. 이때 엔테로스트로 ACE 이니비터를 엔테로스트 전환 이후에 MRA를 유지했을 경우에 포타슘도 잘 떨어뜨리고 혈압도 추가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만성콩팥병 3단계 B이고 그 다음에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은 72세 남성이 되겠습니다. ARB 최대 용량 사용하고 CCB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톨릭 프레스가 한 150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엔테로스트를 100ml를 시작해서 2주 후에 200ml를 증량했고 해보니까 시스톨릭 프레스는 18 이상 감소시켰고 부작용 없었고 사고체 URL 변동에도 미미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엔테로스트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심부전에서 본태성 고혈압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7월 1일에 보험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혈압 감소, 그 다음에 심장과 콩팥 보호 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 있어서 특별히 고령이라든지 고위험 CKD 환자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 그 다음에 심부전의 연결성, 아주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고혈압이 그렇습니다. 이때 혈압이 조절되면 사고체 손상과 단백뇨가 감소하고 심혈관계 사건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상적 근거를 보시게 되면 수축기 혈압을 한 4에서 5 정도 줄이고 24시간 혈압도 안정시키고 단백뇨를 15% 줄이고 그 다음 추정 사고체 일과를 저하 속도로 완화시켜서 그다음 특별히 또 만성 콩팥병 유무와 상관없이 그다음 심혈관 콩팥 보호 효과가 지속적으로 관찰된 아주 좋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항성 고혈압에서도 보시게 되면 3제 약제도 부분하고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서 엔테로스 추가 시에 혈압도 감소되고 잘 조절되는 효과를 보여줬고 MRI 병용 시에 고칼륨혈중 위험 감소로 인해서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도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우선순위를 보시게 되면 저항성 조절곤란, 혈압이 저항성이 있다든지 조절이 안 된다든지 MRI 유지가 필요한 이지경 프랙션이 하펠류를 동반한 고칼륨 위험군, 그 다음에 고령이면서 야간 혈압이 부담되는 경우나 CKD가 동반된 고혈압일 경우 혈압을 우선 조절할 경우에 엔테로스토를 먼저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고 ARB를 최대화해서 그다음 CCB, 그다음 이뇨제를 사용해도 불구하고 목표가 도달 안 될 때 또는 ACE 이니비터에서 기침, 고칼륨혈증, 불내성이 있을 때 엔테로스토 추가를 고려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시작하고 증량 이후 1, 2주에 혈압, 그다음 포타슘, 크레아틴 이후에 4에서 8주 간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저혈압, 그 다음에 포타슘 상승 시에는 이뇨제, 칼륨 제제, 라스 이니비터의 병용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엔테로스토는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심부전을 위한 중심 치료제이고 심장과 콩팥을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근거 기반의 정밀한 치료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제라고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